거센 빗줄기가 서울의 도심을 사정없이 두드리고 있었고, 어둠이 깔린 아스팔트 위로는 차가운 수증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배달 가방을 어깨에 맨 강도윤은 온몸이 젖어 축 처진 상태였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깊고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고통스러웠던 3년이라는 시간의 마지막 날임을 직감하며 묵묵히 고급 레스토랑인 그랑라무르의 화려한 입구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디뎠다. 화려한 금색 장식으로 치장된 레스토랑의 유리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지는 따뜻한 조명과 은은한 클래식 음악 소리는 밖에 거친 날씨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여주었다. 젖은 신발에서 나는 찌걱거리는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자 우아하게 식사를 즐기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 쪽으로 쏠렸고 그들의 눈빛에는 명백한 불쾌감과 경멸이 서려 있었다. 도윤은 사람들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카운터로 향했지만 그의 등 뒤로 들려오는 노골적인 비웃음 소리까지는 완전히 차단할 수 없었다. 레스토랑의 총괄 매니저이자 도윤의 연인이었던 이유진은 멀리서 그를 발견하자마자 눈을 치켜뜨며 아주 싸늘하고 날카로운 표정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녀가 신고 있는 명품 구두의 굽소리가 바닥을 때릴 때마다 도윤의 심장 한구석에서는 씁쓸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진은 도윤의 앞에 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빗물 냄새와 땀 냄새에 미간을 심하게 찌푸리며 손으로 코를 가린 채 역겹다는 듯이 소리를 질렀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라고 말하며 유진은 도윤의 가슴을 세차게 밀치더니 이곳이 어디라고 감히 이런 더러운 몰골로 들어와서 장사를 방해하는 거냐며 독설을 퍼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레스토랑 전체에 울려 퍼졌고 식사를 하던 손님들은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라도 생긴 양포크를 내려놓고 이 비극적인 광경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도윤은 묵묵히 그녀의 비난을 받아냈지만 유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이미 연인으로서의 예의를 완전히 저버린 채 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고 있었다. 유진은 도윤의 낡은 배달옷을 가리키며 우리가 사귄 지 1년이 넘었지만 너는 여전히 이 밑바닥을 전전하며 가난의 냄새를 풍기고 있다고 조롱 섞인 어조로 쏘아붙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너 같은 가망 없는 인간과 함께하며 내 소중한 청춘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끝내자고 차갑게 이별을 선언했다. 도윤은 그녀의 눈에서 진심 어린 슬픔이나 미안함 대신 오직 성공에 대한 탐욕과 자신에 대한 혐오만을 발견하고는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주변의 수많은 시선 속에서 유진은 도윤의 발 앞에 바닥에 떨어진 배달 영수증을 짓밟으며 너 같은 놈은 평생 빗속을 구르며 남의 뒤처리나 하는 게 어울린다고 악담을 퍼부었다. 그녀는 레스토랑 지배인에게 달려가 이 무례한 배달부를 당장 쫓아내라고 소리쳤고 지배인은 경비원들을 불러 도윤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밖으로 내동댕이 치려 했다. 도윤은 저항하지 않았지만 그의 차가운 눈동자에는 그동안 감추어왔던 압도적인 위험이 서서히 일렁이기 시작하며 분위기가 기묘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경비원들에게 밀려 바닥에 무릎을 꿇게 된 도윤의 위로 차가운 빗줄기가 다시 쏟아졌고 레스토랑 안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유진의 앙칼진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그는 흙탕물이 튄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이제 연극은 끝났고 자신을 억누르던 3년간의 족쇄가 비로소 풀렸음을 깨달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시리고 아팠다. 그때 누군가 비에 젖은 그의 어깨 위로 조심스럽게 마른 수건을 덮어주었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물 한 컵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도윤이 고개를 들어 바라본 곳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낀 채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 있는 주방 보조 한서연이 있었고 그녀의 눈동자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서연은 주변의 눈치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많이 추우실 텐데 이거라도 좀 드시라며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건넸고 그녀의 투박한 손에는 고된 노동의 흔적이 가득했다. 도윤은 그녀의 진심 어린 호의에 잠시 멍해졌고 유진의 화려한 외모보다 서연의 초라하지만 따뜻한 마음씨가 훨씬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기묘한 경험을 했다. 서연은 도윤의 상처 입은 손을 살피며 괜찮으시냐고 물었고 유진 매니저님이 원래 성격이 급해서 그런 거니 너무 마음에 두지 말라며 오히려 자신이 더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도윤은 그녀의 친절함에 가슴 한쪽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며 고맙다는 말을 나지막이 내뱉었고 그녀의 이름을 가슴속 깊이 새겨두기로 결심하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을 비웃던 사람들과 잔인하게 돌아선 유진을 향해 마지막 경고의 눈빛을 보낸 뒤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둠 속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레스토랑 건물을 벗어난 도윤은 골목길 어귀에 세워진 검은색 세단 앞으로 걸어갔고 그곳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노신사가 우산을 들고 그를 기다리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노신사는 도윤의 처참한 행색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은 채 도련님, 드디어 3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이 모두 끝났다며 이제 가업을 이어받으실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도윤은 차가운 빗물을 닦아내며 무거운 목소리로 김 비서님, 지금 당장 내가 말하는 곳들의 지분을 전부 사들이고 그랑 라무르에 대한 모든 기록을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차 안으로 몸을 실은 도윤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레스토랑의 화려한 간판을 응시하며 자신을 쓰레기 취급했던 그들이 겪게 될 처참한 미래를 차분하게 머릿속으로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오용하고 사람의 진심을 짓밟는 자들에게 진정한 공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다지며 핸들을 움켜쥐었다. 김 비서는 그의 서슬퍼런 기세에 압도되어 마른 침을 삼켰고 도윤의 명령에 따라 신속하게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은밀하고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도윤은 차 안의 거울을 통해 비친 자신의 눈빛이 더 이상 가난한 배달부의 것이 아닌 거대한 제국을 통치할 군주의 그것으로 변해 있음을 확인하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에게 수건을 건네주었던 그 따뜻한 손길을 떠올리며 그녀가 이 지옥 같은 레스토랑에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을 수만 번 되새겼다. 폭풍우는 더욱 거세졌지만 도윤의 마음속에는 이미 정교하고 완벽한 계획이 세워졌고 3일 뒤에 벌어질 엄청난 폭풍을 예고하며 자동차는 어둠을 뚫고 질주했다. 유진은 레스토랑 안에서 지배인과 함께 웃으며 도윤을 쫓아낸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었고 자신이 조만간 부유한 기업가와 결혼하여 신분 상승을 이룰 것이라는 헛된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진심으로 아꼈던 도윤이 사실은 한국 최대의 금융재벌인 강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승리감에 도취되어 샴페인 잔을 높이 들어올렸다. 서연은 구석에서 묵묵히 그릇을 닦으며 아까 그 배달부 청년이 무사히 집에 돌아갔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지만 곧 자신의 운명이 바뀔 줄은 몰랐다. 도윤이 탄 차량은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강성그룹의 본사 펜트하우스에 도착했고 그곳에는 수십 명의 경호원과 임원들이 도울 맞이하기 위해 일렬로 서서 장관을 이루었다. 비에 젖은 옷을 벗어던지고 최고급 실크 가운을 걸친 도윤은 책상 위에 놓인 그랑 라무르의 재무제표와 내부 비리 보고서를 훑어보며 차가운 미소를 입가에 띄었다. 그는 유진이 저지른 공금 횡령과 갑질 행위들에 대한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자리에서 가장 비참하게 무너뜨릴 것을 결심했다. 도윤의 머릿속에는 오직 3일이라는 시간만이 흐르고 있었고 그 시간 동안 그는 자본의 힘이 얼마나 무섭고도 거대한 것인지 세상에 다시 한번 증명할 준비를 차근차근 마쳤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기 전 서연의 맑은 눈동자를 떠올렸고 그녀에게는 보상이 아닌 진정한 행복을 선물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며 깊은 어둠 속으로 잠식되어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도윤의 지시에 따라 거대 자본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금융권 전체가 술렁이며 그랑 라무르를 향한 소리 없는 압박이 서서히 목을 죄어오기 시작했다. 강도윤은 자신의 서재에서 창밖의 고층 빌딩들을 내려다보며 오늘부터 시작될 새로운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듯한 비장한 표정으로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비서에게 짧은 지시를 내렸다. 김 비서는 도윤의 지시에 따라 그랑 라무르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투자회사와 접촉하여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인수협상을 극비리에 진행했고 협상은 도윤의 예상대로 순조롭게 흘러갔다. 유진과 지배인은 자신들의 목숨줄이 이미 타인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여전히 직원들을 쥐어짜며 하루하루의 매출에만 급급한 한심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었다. 도윤은 직접 슈퍼카 매장을 방문하여 자신의 귀환을 상징할 만한 가장 화려하고 강력한 차량들을 수십 대 주문했고 이 모든 준비는 오직 단 한 사람을 향한 프로포즈와 복수를 위한 것이었다. 그는 서연의 배경조사를 통해 그녀가 어린 동생을 돌보며 힘겹게 살아가는 성실한 청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녀의 순수함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가장 완벽한 무대를 만들고자 했다. 시간은 도윤의 계획대로 무정하게 흘러갔고 약속된 3일이 다가올수록 그의 눈빛은 더욱 서늘하게 빛나며 마치 사냥을 앞둔 맹수처럼 조용히 발톱을 숨긴 채 기회를 엿보았다. 유진은 갑작스럽게 식자재 공급이 끊기고 단골 고객들이 예약을 취소하는 기이한 현상에 당황했지만 그것이 도윤의 복수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경쟁업체들의 시샘이라며 애써 자위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미모를 가꾸는 데에만 열중했고 곧 다가올 자신의 파멸이 얼마나 처참하고 잔인할지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품지 않은 채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하루를 보냈다. 서연은 주방의 고된 노동 속에서도 여전히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고 동료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지만 그녀에게도 곧 기적이 찾아올 준비가 되어 있었다. 드디어 약속된 3일째 되는 날 아침이 밝았고 도윤은 최고급 맞춤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흐트러짐 없는 매무새를 확인하며 비장한 각오로 방을 나서 비서진들을 이끌었다. 그는 이제 배달 가방 대신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계약서와 진심이 담긴 다이아몬드 반지를 품에 안고 자신을 비웃었던 세상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며 전운을 감돌게 했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수십 대의 슈퍼카 행렬은 장관을 이루었고 그 중심에는 강도윤이 앉아 차가운 복수와 뜨거운 사랑의 경계선 위에서 거침없이 가속 페달을 밟으며 목적지로 향했다. 도윤은 강성그룹의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집무실로 들어서며 몸에 감기는 차가운 공기를 만끽했고 그를 맞이하는 수십 명의 수행원은 일제히 허리를 숙여 경의를 표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서울의 가장 낮은 곳에서 먼지를 뒤집어쓰며 살아온 그에게 이 화려한 공간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질감을 주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이미 완벽한 지배자의 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비서가 건네는 최고급 가운을 걸치며 창밖의 빗줄기를 응시했고 이제는 자신이 겪은 모든 수모를 돌려줄 시간임을 조용히 되새기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웠다. 책상 위에 놓인 김 비서의 보고서에는 지난 3년간 도윤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룹 내부에서 일어난 변화와 함께 그랑 라무르라는 작은 레스토랑에 얽힌 지저분한 인맥 관계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도윤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그동안 자신을 벌레 보듯 했던 이유진의 과거 행적과 그녀가 권력을 이용해 저지른 수많은 악행을 확인했고 그녀의 탐욕이 생각보다 훨씬 추악하다는 사실에 혀를 찼다. 그는 이제 단순한 복수를 넘어 사회의 정의를 바로잡는다는 명분 아래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명예와 부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치밀한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사실 강도윤이 배달부의 삶을 선택했던 것은 강성그룹의 회장이자 조부인 강한만 회장의 엄중한 명령 때문이었으며 이는 후계자로서 인간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고 진정한 겸손을 배우라는
취지의 실현이었다. 그는 지난 1000일 동안 단돈 10,000원 한 장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고 사람들의 위선과 편견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약자의 심장을 찌르는지도 충분히 목격하며 내면을 단련했다. 이제 그 시련의 끝에서 도윤은 단순한 재벌 3세가 아닌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갖춘 거물로 진화했고 그 첫 번째 사냥감으로 자신을 배신한 유진을 지목했다. 임비서는 도윤의 눈치를 살피며 그랑 라무르의 대주주가 최근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고 이는 도윤이 합법적으로 레스토랑을 집어삼킬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회가 찾아왔음을 의미했다. 도윤은 비서에게 지금 당장 가용한 모든 현금을 동원하여 해당 레스토랑의 채권을 매입하고 모기업의 지분을 은밀하게 사들이라고 지시하며 거대 자본의 무서움을 보여줄 준비를 마쳤다. 그는 또한 이유진이 관리직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의 급여를 갈취하거나 허위 영수증을 발행해 공금을 횡령한 증거물들을 철저히 수집하여 법적인 처벌까지 병행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넘기던 도윤의 손가락이 멈춘 곳에는 뜻밖에도 주방 보조인 한서연의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고 그녀가 처한 가혹한 현실이 무미건조한 텍스트를 통해 그의 가슴속에 깊이 파고들었다. 서연은 아픈 남동생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하루에 3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잠잘 시간도 없이 버티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도윤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도윤은 그녀의 선행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타고난 고결함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고 자신이 받은 작은 물 한 잔에 대한 보답으로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주겠다고 맹세했다. 집무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그랑 라무르 내부의 폐쇄회로 화면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고 도윤은 화면 속에서 여전히 오만한 태도로 서연을 윽박지르는 유진의 모습을 발견하자 눈매를 날카롭게 가다듬었다. 유진은 고가의 와인잔을 닫고 있는 서연의 손을 거칠게 때리며 동작이 느리다고 비난했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도윤은 주먹을 불끈 쥐며 그녀의 유통기한이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그는 권력이라는 것이 올바른 사람의 손에 쥐어졌을 때 얼마나 따뜻한 빛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악한 자의 손에서는 얼마나 잔인한 흉기가 되는지 증명할 계획이었다. 도윤은 김 비서에게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유진과 레스토랑 지배인의 모든 비리를 소송으로 엮어낼 준비를 시켰고 동시에 국세청에 익명의 제보를 넣어 세무조사가 착수되도록 배후를 조정했다. 그는 적의 목을 한 번에 베는 것보다 서서히 숨통을 조여가며 그들이 누리던 모든 기득권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진정한 복수라고 생각하며 잔인할 정도로 냉정한 판단을 내렸다. 도윤의 명령 한마디에 금융권의 거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랑 라무르를 지탱하던 부패한 기둥들은 소리 없이 금이 가기 시작하며 몰락의 징조를 보였다. 다음날 새벽 도윤은 자신의 수행원들과 함께 서울 근교의 고급 자동차 물류 창고를 방문하여 프로포즈와 과시에 필요한 수십 대의 슈퍼카를 직접 점검하며 그 위용이 자아내는 압도적인 분위기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는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페라리와 람보르기니 그리고 롤스로이스의 매끄러운 차체를 어루만지며 이 기계들이 뿜어내는 엔진 소리가 유진의 비명과 석길삼일 뒤의 전경을 상상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또한 서연에게 선물할 최고급 보석을 선정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공수된 다이아몬드들을 살펴보았고 그녀의 맑은 눈동자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희귀한 블루 다이아몬드를 선택하여 품에 넣었다. 도윤은 잠시 강성그룹 본사의 구내식당을 찾아 직원들과 섞여 식사를 하며 자신이 배달부 시절 느꼈던 소외감과 현재의 권력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을 정리했고 앞으로 자신이 이끌 제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정립했다. 그는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지만 돈으로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수는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서연의 남동생이 입원해 있는 병원의 수술비를 전액 익명으로 결제하는 세심한 배려까지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도윤의 행동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그가 겪었던 고통에 대한 보상이었으며 동시에 서연이라는 진주를 흙 속에서 건져 올리기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이었다. 그랑 라무르 내부에서는 이미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었는데 식자재 납품업체들이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 독촉장이 날아들자 지배인과 유진은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 유진은 자신의 뒤를 봐주던 유력 인사의 자제에게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그는 이미 도윤의 압력을 받고 그녀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었으며 그녀는 점차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도윤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서연에게 화풀이를 하며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려 했었고 이는 자신의 무덤을 더욱 깊게 파는 행위였다. 도윤은 사무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은 채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벌어질 거대한 연극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수없이 검토하며 단 하나의 변수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의 면모를 보였다. 그는 자신이 다시 나타났을 때 유진이 지을 표정과 서연이 흘릴 눈물의 의미가 다를 것임을 확신하며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자신의 시계를 확인했고 초침이 흐를 때마다 복수의 시간은 한층 더 가까워졌다. 그의 서재에는 강성그룹의 전략, 기획실 요원들이 상주하며 실시간으로 시장의 반응을 보고했고 도윤은 그들의 보고를 들으며 승기를 잡은 장수처럼 여유로운 태도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도윤의 복수는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수준을 넘어 부패한 권력 구조를 해체하고 진정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사회적 실험과도 같았기에 그의 행보는 더욱 신중하고 치밀했다. 그는 유진이 과거의 다른 배달부들에게 저질렀던 폭언과 갑질 사례들까지 모두 수집하여 이를 언론에 터뜨릴 시기를 조율했고 그녀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한 모든 장치를 완벽하게 구축해 놓았다. 도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과거에 초라했던 배달부 강도윤을 작별하고 이제는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손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비장한 각오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성그룹의 홍보실은 도윤의 지시에 따라 신비주의 전략을 구사하며 젊은 후계자의 귀환을 대대적으로 예고하는 기사들을 쏟아냈고 대중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도윤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해 집중되기 시작했다. 도윤은 이러한 대중의 관심을 역이용하여 그랑 라무르를 세간의 중심에 세운 뒤 그곳에서 벌어질 극적인 반전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유진의 몰락을 전 국민이 지켜보게 만들 생각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행사, 당일의 날씨와 도로 통제 상황까지 점검하게 하며 마치 거대한 작전을 수행하는 사령관처럼 모든 디테일을 하나하나 직접 챙기는 치밀함을 잃지 않았다. 이틀째 밤, 도윤은 잠시 차를 몰고 그랑 라무르 근처를 지나가며 여전히 불이 켜진 레스토랑 주방 창문을 바라보았고 그곳에서 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며 고군분투하는 서연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 당장 내려가 그녀를 구해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진정한 구원은 가장 극적인 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핸들을 꽉 쥐고 다시 차를 돌려 본부로 향하며 감정을 억제했다. 그는 서연이 견뎌온 그 고통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그녀가 받을 보상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마지막 점검에 박차를 가했다. 도윤은 자신의 할아버지인 강한만 회장을 찾아가 3년간의 시련을 무사히 마쳤음을 보고했고 회장은 손자의 성숙해진 눈빛과 단호한 결단력을 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이제 강성그룹의 미래를 너에게 온전히 맡기겠다고 선언했다. 조부의 지지까지 얻게 된 도윤은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쥐게 되었고 그의 뒤에는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과 수조 원의 자산이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는 조부에게 받은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반지를 손가락에 끼우며 가문의 명예를 걸고
이번 일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을 것을 다짐하며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다. 결전의 날이 밝기 전날 밤, 도윤은 서연에게 익명으로 꽃다발과 함께 내일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 될 것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전달했고, 서연은 그 꽃을 보며 영문도 모른 채 왠지 모를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한편 유진은 레스토랑의 자금줄이 완전히 끊겨 파산 직전에 몰리자 마지막 수단으로 사채업자들에게 손을 벌리려 했지만 그들조차 이미 도윤의 지배하에 있었기에 그녀의 시도는 처참한 실패로 돌아갔다. 유진은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한 채 오직 운을 탓하며 술로 밤을 지새웠고, 그렇게 운명의 3일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도윤은 새벽 일찍 일어나 명상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고, 수십 명의 전담, 스타일리스트들이 그를 위해 준비한 명품 수트와 시계들을 착용하며 평범한 청년에서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지닌 CEO로 완벽하게 변신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차갑고 강인한 남자의 모습이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고, 비서가 가져온 마지막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며 작전 개시를 선언하는 짧고 강렬한 한마디를 내뱉은 뒤 집무실을 나섰다. 호텔 로비에는 이미 수십 대의 슈퍼카들이 엔진을 예열하며 거대한 포효를 내뿜고 있었고, 도윤은 그 대열의 선두에 서서 핸들을 잡으며 마침내 복수의 질주를 시작했다. 서울의 도로 위를 수놓는 형형색색의 슈퍼카 행렬은 시민들의 감탄과 환호를 자아내며 거대한 물결처럼 이동했고, 도윤은 그 소음 속에서도 오직 목표물인 그랑 라무르만을 생각하며 차분하게 속도를 조절하며 목적지로 향했다. 그는 차 안의 모니터를 통해 레스토랑 주변에 배치된 경호팀과 홍보팀의 배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모든 준비가 끝났음을 보고받았고, 입가에는 승자의 미소가 서서히 번지기 시작했다. 이제 3분 뒤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고, 유진의 오만함과 서연의 성실함이 각각 어떤 대가를 받게 될지 온 세상이 지켜보게 될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다. 도윤은 레스토랑 앞에 도착하자마자 차문을 열고 내리지 않은 채 잠시 운전석에 앉아 건물의 전경을 응시하며 지난 3년간의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했고, 이제는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줄 때임을 직감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극에 달했을 때 도윤은 천천히 차문을 열고 밖으로 발을 내디뎠으며, 그가 신고 있는 최고급 수제화가 땅에 닿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은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시선들을 당당하게 마주하며 레스토랑 입구를 향해 걸어갔고, 그 걸음걸이마다 지배자의 위엄과 복수의 서늘함이 서려 있어 보는 이들을 압도했다. 그랑 라무르의 유리문이 열리고 도윤이 내부로 진입했을 때 그곳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손님들에게 가식적인 미소를 짓고 있던 유진이 있었고, 그녀는 들어오는 남자의 정체를 확인하자마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파편이 튀는 소리와 함께 정적이 감돌았고, 도윤은 얼어붙은 유진을 지나쳐 주방 쪽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그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철저한 무시로 첫 번째 복수의 일격을 가했다.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도윤의 뒤를 따르는 거대한 체구의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혀 바닥에 주저앉았고, 도윤은 그대로 서연이 있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강도윤은 강송그룹 본사 전략 기획실의 거대한 모니터 앞에 서서 그랑 라무르의 재무지표가 실시간으로 급변하는 과정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손끝 하나에 수천억 원의 자금이 움직이며 레스토랑의 생명줄인 금융권 대출이 차례대로 회수되기 시작했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거미줄이 목표물을 서서히 조여가고 있었다. 도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철저히 파괴하기 위한 사냥을 시작했으며,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놓치지 않는 매처럼
날카롭고 매섭게 빛나며 집무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랑 라무르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투자회사는 갑작스러운 자금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도윤이 내세운 유령 회사의 인수 제안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도윤은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모든 법적 절차를 극비리에 마무리 지으며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법인의 지분 90% 이상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 그는 이름뿐인 배달부가 아니라 그랑 라무르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절대적인 주인이 되었으며 유진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관리직이라는 위치는 이제 한낱 종이장보다 가벼운 것이 되어버렸다. 동시에 도윤은 식자재 공급망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유통기업들을 압박하여 그랑 라무르로 향하는 모든 신선식품의 배송을 전면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생명과도 같은 신선한 재료가 들어오지 않자 주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셰프들은 당황하여 지배인에게 해결책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유진의 짜증 섞인 고함뿐이었다. 도윤은 화면을 통해 주방의 혼란을 지켜보며 인간의 오만함이 시스템의 붕괴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너지는지를 확인하며 차분하게 다음 단계의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레스토랑 내부에서 유진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애꿎은 직원들에게 화풀이를 하며 도끼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특히 서연이 주방 구석에서 조용히 일하는 모습이 눈의 가시처럼 밝혔는지 바닥에 물기가 조금 있다는 핑계로 그녀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당장 손으로 바닥을 닦으라고 명령했다. 서연은 영문도 모른 채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걸레질을 시작했고 유진은 그런 그녀의 위를 지나가며 일부러 구두굽으로 서연의 손등을 살짝 누르는 잔인함을 보였다. 서연은 손등에 전해지는 날카로운 통증의 낮은 비명을 삼켰지만 눈물을 꾹 참으며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다하는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주어 지켜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녀는 남동생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이 수모를 견뎌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입술을 깨물며 버텼고 그런 그녀의 모습은 화면 너머 도윤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만들었다. 도윤은 서연의 고통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자신이 준비한 복수가 결코 과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했고 유진에게 내릴 형벌의 수위를 한층 더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지배인은 은행으로부터 걸려오는 독촉 전화와 예약 취소 문의로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였지만 유진은 여전히 자신의 미모와 인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그녀는 평소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던 재벌가의 자제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그들은 이미 강성그룹의 경고를 받고 그녀의 연락처를 차단하거나 차갑게 거절하며 선을 긋고 있었다. 유진은 자신이 쌓아올린 모래성 같은 인맥이 진짜 권력의 그림자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흩어지는지 깨닫지 못한 채 점점 더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며 주변 사람들을 괴롭혔다. 강성그룹의 전략기획실은 마치 거대한 작전을 지휘하는 사령부처럼 긴박하게 움직였고 수십 명의 전문가가 도윤의 명령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디지털 전쟁을 수행했다. 도윤은 집무실 한편에 놓인 가죽 소파에 앉아 비서가 가져온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창밖에 회색빛 하늘을 응시했고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이 주는 긴장감을 즐겼다. 그는 자신이 지배하는 이 거대한 기계장치가 단 한 사람의 욕심과 오만을 응징하기 위해 완벽하게 조율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차가운 금속성 소리를 내며 시계 태엽을 감았다. 지난 3년간 그는 낡은 오토바이에 몸을 싣고 매연 가득한 도로를 누비며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 무명의 존재로 살아왔지만 그 시간이 그에게 준 것은 가난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었다. 그는 유진이 자신을 쓰레기처럼 버릴 때 느꼈던 그 차가운 빗물의 촉감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으며 그 기억은 지금의 그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되어 타오르고 있었다. 도윤은 자신이 가진 힘을 휘두르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으며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이든 개인적인 복수이든 상관없이
오직 결과로 증명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가슴에 새겼다. 도윤은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도착할 슈퍼카 대열의 경로를 재확인하고 행여나 발생할 수 있는 작은 돌발 상황까지 철저히 배제하라고 지시하며 완벽주의자적인 면모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그는 또한 서연의 남동생이 입원한 병원에 연락하여 최고의 의료진을 배치하고 수술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최신식으로 교체하도록 후원금을 전달하며 그녀의 짐을 덜어줄 준비를 마쳤다. 이러한 도윤의 행동은 차가운 복수극 속에서도 인간미를 잃지 않으려는 그의 마지막 노력 같았으며 그는 서연이 마주할 새로운 세상이 오직 빛으로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레스토랑 그랑 라무르의 주방은 식재료가 바닥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고 홀에서 식사하던 손님들은 주문한 음식이 나오지 않자 거세게 항의하며 환불을 요구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유진은 이 모든 상황이 누군가의 의도적인 공격이라는 것을 뒤늦게 눈치챘지만 그 배우가 자신이 비웃었던 가난한 배달부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경쟁업체를 의심했다. 그녀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지배인에게 이 사태를 수습하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배는 침몰하고 있었고 그녀가 붙잡고 있는 권력의 밧줄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끊어지기 직전에 위태로운 상태였다. 도윤은 어둠이 짙게 깔린 집무실에서 홀로 와인잔을 기울이며 내일 펼쳐질 연극의 마지막 막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고 그가 설계한 시나리오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차가운 눈동자를 응시하며 권력이라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되는 과정을 조용히 음미했다. 도윤의 복수는 이제 개인의 원한을 넘어선 사회적 심판의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그는 이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서 마침내 마침표를 찍을 준비를 마친 채 긴 숨을 내쉬었다. 이틀째 밤이 지나가는 동안 도윤은 단 한숨도 자지 않고 현장의 보고를 받았으며 그랑 라무르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법무팀의 전화를 받고서야 비로소 편안한 표정으로 의자에 몸을 기댔다. 이제 그는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유진의 상관이 되었으며 내일 아침 그녀의 앞에 나타날 자신의 모습이 그녀에게 어떤 공포와 절망을 안겨줄지 생각하니 가슴 밑바닥에서 묘한 희열이 올라왔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연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쓸어내리며 당신의 친절함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지 내일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나지막이 읊조리며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폭풍전야의 적막함 속에서 강성그룹의 홍보팀은 도윤의 지시에 따라 SNS와 언론 매체에 정체불명의 재벌가 후계자가 곧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예고 기사를 배포하여 세간의 관심을 증폭시켰다. 이 기사를 접한 유진은 혹시나 그 후계자가 자신을 구해줄 구세주가 아닐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으며 거울을 보고 화장을 고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보였지만 그것은 그녀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도윤은 이러한 유진의 어리석은 기대를 비웃기라도 하듯 내일 사용할 수십 대의 슈퍼카 열쇠를 하나씩 확인하며 진정한 제왕의 귀환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줄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도심은 맑게 캔 하늘 아래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고 도윤은 자신의 드레스룸에서 최고급 이탈리아산 수트를 차려입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강인한 풍채를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는 김 비서로부터 모든 경호 인력이 배치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뒤 비장한 각오로 현관문을 나섰으며 그의 뒤로는 검은 양복을 입은 수십 명의 요원이 절도 있게 뒤따랐다. 도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우면서도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고 그는 이제 자신을 조롱했던 그 공간을 완전히 집어삼키기 위해 거침없이 전진하며 복수의 서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도윤이 탄 롤스로이스를 중심으로 페라리와 람보르기니 등 수십 대의 슈퍼카 대열이 강성그룹 본사를 출발하자
길 가던 시민들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카메라에 담느라 정신이 없었다. 도윤은 차창 밖으로 흐르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지난 3년간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던 같은 길을 지금은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차량 대열과 함께 달리고 있다는 사실에 격세지감을 느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부의 과시가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증명하기 위한 행진을 계속하며 목적지인 그랑라무르를 향해 서서히 속도를 높였다. 레스토랑 주변에는 이미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도대체 어떤 대단한 인물이 오길래 이토록 화려한 차량, 행렬이 이어지는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리고 있었고 경찰들까지 출동하여 현장의 질서를 유지하느라 애를 먹었다. 유진은 레스토랑 창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심장이 터질 듯한 기대를 안고 자신의 온매무새를 다듬었지만 그녀가 마주할 진실은 그녀의 상상과는 정반대의 비참한 파멸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했다. 도윤은 멀리서 보이는 그랑라무르의 간판을 응시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고 마침내 도착을 알리는 핸들의 신호와 함께 거대한 슈퍼카 대열은 레스토랑 정문 앞에 일렬로 멈춰섰다. 도윤은 차문이 열리기 전 잠시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가다듬었으며 이제부터 벌어질 모든 일은 오직 유진의 오만함에 대한 심판이자 서연의 선량함에 대한 축복이 될 것임을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수많은 카메라 셔터 소리가 차체 부딪히는 소리처럼 들려왔고 도윤은 김 비서가 열어주는 문을 통해 우아하고도 위험 있는 모습으로 차에서 내리며 자신의 존재감을 온 세상에 알렸다. 그가 내딛는 첫걸음은 지난 3년간의 억울함과 슬픔을 씻어내는 정화의 의식과도 같았고 주변을 압도하는 그의 강력한 카리스마에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숨을 죽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유진은 입구 쪽으로 달려나와 환영의 인사를 건네려 했지만 차에서 내린 남자가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강도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온몸의 근육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도윤은 그녀의 경악한 표정을 무심하게 지나치며 마치 처음부터 그녀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했고 그의 뒤를 따르는 수십 명의 경호원은 유진을 밀쳐내며 도윤이 걸어갈 길을 확보했다.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도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저질렀던 수많은 악행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감당할 수 없는 공포가 그녀의 영혼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도윤은 레스토랑 내부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며 떨고 있는 지배인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이곳의 소유주가 바뀌었음을 선포하는 서류를 내밀었고 지배인은 그 서류에 찍힌 강성 그룹의 직인을 보고 정신을 잃을 뻔했다. 레스토랑 안에 있던 모든 직원과 손님은 이 드라마 같은 현실의 말을 잃었고 도윤은 단호한 어조로 오늘부로 이 레스토랑의 모든 관리 체계를 개편할 것이며 부정한 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이제 모든 시선을 주방 구석에서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서연에게 고정하며 그녀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다가갔다. 서연은 눈앞의 남자가 자신이 물을 건네주었던 그 배달부 청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물을 흘렸고 도윤은 그녀의 앞에 멈춰서서 그녀의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다. 그는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한 정적 속에서 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당신이 보여준 그 작은 친절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이제 내가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진심을 담아 약속했다. 이 순간 그랑라무르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구원받고 악한 자가 처단되는 정의의 성소로 변모했으며 도윤의 복수는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평범했던 그랑라무르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지만 공기 중에는 왠지 모를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고 창밖의 하늘은 곧 폭풍이 몰아칠 것처럼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유진은 부하 직원들에게 히스테릭한 고함을 지르며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었고 서연은 묵묵히 주방 구석에서 젖은 바닥을 닦으며
하루를 견뎌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레스토랑 건물의 유리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멀리서 거대한 엔진들이 뿜어내는 웅장하고도 압도적인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하며 도심의 소음을 집어삼켰다. 도로 저편에서 수십 대의 슈퍼카들이 완벽한 대열을 유지하며 다가오는 광경은 마치 거대한 금속의 물결이 이동하는 것처럼 장관을 이루었고, 태양빛을 반사하는 차체들은 눈이 시릴 정도로 찬란하게 빛났다. 이 행렬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권력의 시위였으며, 길을 가던 모든 시민은 가던 길을 멈추고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환호성을 질렀다. 차량들이 그랑 라무르 정문 앞에 일렬로 멈춰서자 타이어와 아스팔트가 마찰하며 내는 기묘한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고, 현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레스토랑 안에서 식사를 즐기던 부유한 손님들은 접시 위에 포크를 내려놓은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고, 그들 중 일부는 이 화려한 차량들의 가격을 짐작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유진은 혹시나 거물급 인사가 예고 없이 방문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급히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입구로 향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황금동아줄이 내려온 것이라 굳게 믿으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것이 파멸의 시작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가장 선두에 서 있던 칠흑처럼 어두운 롤스로이스의 문이 열리자 은발의 노신사가 먼저 내려 문을 고정했고, 그 뒤를 이어 수십 명의 경호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입구까지 인간 바리케이드를 형성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듯한 정적 속에서 마침내 차 뒷좌석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발을 내디뎠고, 그가 신고 있는 최고급 수제화가 지면에 닿는 순간 대기 중에 압력이 급격히 변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감청색 수트를 입고 있었으며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은 주변의 모든 사물을 초라하게 만들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남자가 고개를 들어 레스토랑 간판을 응시하자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고,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차가운 시선으로 건물을 훑어보며 천천히 입구를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마치 자신의 영토를 확인하는 맹수처럼 여유로우면서도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고, 그가 한 걸음씩 다가올수록 유진의 심장박동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며 숨이 막혀왔다. 유진은 남자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어딘가 익숙한 느낌의 당혹감을 느꼈고, 기억의 저편에서 잊고 싶었던 잔상을 필사적으로 끄집어내려 했었다. 마침내 남자가 유리문 바로 앞까지 다가왔을 때 유진은 그의 눈동자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고,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거대한 폭탄이 터진 것처럼 하얗게 마비되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불과 사흘 전 자신이 온갖 모욕을 주며 빗속으로 내쫓았던 가난한 배달부 강도윤이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눈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었다. 유진은 이것이 지독한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도윤의 차가운 시선과 주변을 가득 메운 실제적인 권력의 증거들은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잔인하게 일깨워 주었다. 도윤은 유리문을 직접 열지 않았고 뒤를 따르던 수행원이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자 그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레스토랑 내부로 진입하여 공간의 주도권을 단번에 장악하며 중앙 로비에 멈춰섰다. 레스토랑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그가 내뿜는 서늘한 카리스마에 압도된 손님들과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이 경이롭고도 공포스러운 광경을 지켜보며 제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유진은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입을 열려 했으나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쇳소리만 새어나왔고, 그녀가 가졌던 오만함은 도윤의 그림자 아래에서 맥없이 무너져 내렸다. 주방 안쪽에서 소란을 감지하고 밖으로 나온 서연은 홀 중앙에 당당하게 서 있는 도윤을 발견하고는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릴 뻔하며 눈을 크게 떴고, 그녀의 눈시울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그가 무사하기만을 바랐을 뿐 이런 화려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에 심장이 터질 듯한 충격과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뒤섞여
온몸이 가늘게 떨렸다. 도윤은 주방 쪽에 서 있는 서연을 향해 아주 짧은 찰나의 시선을 보냈고 그 눈빛 속에는 오직 그녀만이 읽을 수 있는 부드러움과 신뢰가 담겨 있어 서연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었다. 도윤은 자신을 가로막고 서 있는 지배인을 유령 취급하며 그대로 지나쳐 가장 넓은 테이블 앞에 멈춰섰고 비서가 의자를 빼주자 우아하게 자리에 앉아 주변을 압도하는 제왕의 풍모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그는 품 안에서 금색 만년필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응시했고 그의 뒤에 늘어선 수십 명의 변호사와 회계사들은 마치 전쟁을 준비하는 참모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왕자서.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도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경호원들의 차가운 시선에 가로막혀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손님들 사이에서는 강성그룹에 숨겨진 후계자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그들은 자신들이 목격하고 있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이 바로 전설적인 복수국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도윤은 주변의 웅성거림에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자신의 계획대로 차분하게 움직였으며 그가 내뱉는 짧은 지시 한마디에 레스토랑의 모든 시스템이 정지되거나 강성그룹의 통제하에 놓이기 시작했다. 그는 권력이라는 칼날을 휘두르기 전 적에게 충분한 공포를 심어주는 고도의 심리전을 구사하고 있었으며 유진은 그 보이지 않는 압박에 질식할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유진은 마침내 비명을 지르듯 도윤의 이름을 불렀지만 도윤은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서류를 넘기는 손길에만 집중했고 그 철저한 무시는 유진에게 그 어떤 폭언보다 더 아픈 상처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버린 남자가 사실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도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에 자괴감을 느꼈고 자신의 어리석음이 불러온 파멸의 크기를 비로소 실감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도윤은 그녀의 몰락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도 동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냉철한 표정으로 비서에게 다음 지시를 내리며 이 거대한 연극의 절정을 향해 나아갔다. 레스토랑 지배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도윤의 비위를 맞추려 했었지만 도윤은 그가 건네는 명함을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단호함을 보이며 부패한 관리자들에 대한 처벌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다이아몬드가 밝힌 회중시계를 꺼내 시간을 확인하더니 이제 본격적인 시간이 되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이 아닌 주방 쪽을 향해 천천히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화려한 홀이 아닌 가장 어둡고 습한 주방 구석이었으며 그곳에는 여전히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떨고 있는 서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윤이 주방 입구에 도착하자 모든 셰프와 보조 요리사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일렬로 서서 고개를 숙였고 도윤은 그들을 지나쳐 오직 서연의 앞에만 멈춰서서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는 서연의 거친 손등에 남은 흉터를 발견하자 잠시 눈썹을 찌푸리며 마음 아파했지만 이내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으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목소리로 이제 고생은 끝났다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서연은 도윤의 목소리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고 도윤은 그녀를 품에 안아 보호하며 자신을 비웃던 모든 이들을 향해 서슬퍼런 살기를 내뿜었다. 이 장면에 격분한 유진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서연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들에 의해 제압당해 바닥을 뒹굴게 되었고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는 흙탕물과 먼지로 더럽혀져 취해지기 그지없었다. 도윤은 바닥에 쓰러진 유진을 내려다보며 너는 사람의 진심을 짓밟은 대가를 평생에 걸쳐 치르게 될 것이라고 차갑게 선언했고 그의 말은 유진의 심장의 대모처럼 밝혀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그는 이제 이 레스토랑이 더 이상 악의 구렁텅이가 아닌 선량한 사람들이 꿈을 꾸는 공간이 될 것임을 선포하며 자신의 비서진에게 전격적인 인사를 단행할 것을 명령했다. 서연은 도윤의 품 안에서 떨림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더 이상 초라한 세탁부가 아닌 사랑받는 여인의 형상임을 깨닫고 수줍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도윤은 그녀의 미소를 보자 비로소 긴장을 풀고 밝게 웃었으며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지난 3년간의 고통을 견뎌왔음을 확신하며 그녀의 이마에 가벼운 입맞춤을 남겨 모두를 놀라게 했다. 레스토랑 밖의 인파는 건물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 극적인 반전을 목격하며 환호성을 질렀고 인터넷 방송과 뉴스 채널들은 이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도윤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러자 대기하고 있던 수행원들이 화려한 꽃다발과 보석함들을 주방으로 가져와 서연의 주변을 장식하기 시작했으며 주방은 순식간에 동화 속의 한 장면처럼 화려하게 변모했다. 그는 서연에게 직접 고른 명품 구두를 신겨주며 그녀가 이제부터 걸어갈 길은 오직 꽃길뿐임을 약속했고 그녀의 낡은 앞치마를 직접 벗겨주며 과거와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행동을 보였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는 마법 같았지만 도윤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는 손을 잡고 있는 한 이것이 꿈이 아님을 확신하며 그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유진은 강제로 끌려나가는 와중에도 도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용서를 빌었지만 도윤은 그녀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치며 너에게 줄 기회는 사흘 전 빗속에서 이미 끝났다고 단호하게 말하며 등을 돌렸다. 그녀는 경찰차에 실려가며 멀어지는 레스토랑의 화려한 조명을 바라보았고 자신이 놓친 것이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피눈물을 흘렸다. 도윤의 복수는 이렇게 가장 처절하고 확실한 방식으로 완성되었으며 그는 이제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우고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위해 서연과 함께 자리를 이동했다. 레스토랑 홀로 다시 나온 도윤은 남은 직원들에게 그들의 밀린 임금을 2배로 지급하고 근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하며 그들의 충성심을 이끌어냈고 직원들은 새로운 주인을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는 지배인과 유진의 측근들을 즉각 해고함과 동시에 그들이 저지른 횡령 증거물을 법무팀에 넘겨 법적 처벌 절차를 밟게 함으로써 조직 내의 독소 조항들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결단력을 보여주었다. 도윤은 이제 그랑 라무르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신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강성그룹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도윤은 서연을 데리고 레스토랑 입구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으로 향했고 수많은 인파는 그들을 향해 박수와 갈채를 보내며 세기의 커플 탄생을 축복했으며 도윤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그는 차문을 직접 열어 서연을 태운 뒤 운전석에 앉아 엔진의 시동을 걸었고 거대한 포효와 함께 수십 대의 슈퍼카 대열은 다시금 도로를 수놓으며 다음 목적지인 강성그룹 본사를 향해 질주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심의 풍경은 이제 도윤에게 더 이상 고통의 무대가 아닌 자신이 지배하고 가꾸어 나가야 할 새로운 희망의 터전으로 보였으며 그의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 찼다. 차 안에서 도윤은 서연의 손을 꼭 잡은 채 그녀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고 서연은 그저 그의 곁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다며 그의 손을 마주잡고 환하게 웃어주어 도윤의 마음을 녹였다. 3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 이 기적같은 반전은 도윤의 치밀한 전략과 서연의 순수한 진심이 만들어낸 합작품이었으며 이제 그들 앞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없는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었다. 도윤은 이제 진정한 제왕으로서 그리고 한 여자의 연인으로서 자신의 소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속도를 높였고 그들의 뒤로는 찬란한 노을이 지며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강도윤은 레스토랑의 중앙홀로 아주 당당하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으며 그의 뒤를 따르는 수십 명의 전문 법무팀과 경호원들은 마치 거대한 검은 파도처럼 공간을 순식간에 잠식해 나갔다. 그의 고급 수트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수 냄새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현장에는 날카롭고 서늘한 긴장감이 매우 팽팽하게 감돌았고, 식사를 하던 손님들은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직접 목격하며 숨을 죽였다. 도윤의 시선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오직 정면만을 향하고 있었으며,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압감은 레스토랑 전체를 아주 완벽하게 장악하며 모든 소음을 단숨에 잠재웠다. 지배인은 사색이 되어 도윤의 앞을 필사적으로 가로막으려 했지만 김 비서의 차가운 손짓 한 번에 거구의 경호원들에게 즉각 제압당해 구석으로 아주 비참하게 밀려나고 말았다. 도윤은 레스토랑에서 가장 화려하고 넓은 원형 테이블에 여유롭게 자리를 잡고 앉았으며, 그의 곁으로 다가온 수석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아주 두꺼운 법적 문건들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차분하게 정렬하기 시작했다. 이 문건들은 단순히 레스토랑의 소유권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지난 3일간 도윤이 치밀하게 준비한 파멸의 기록들이자 상대를 압살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였다. 도윤은 김 비서에게 짧은 눈짓을 보냈고, 비서는 즉시 내부 스피커를 통해 레스토랑의 현 경영진이 전원 해임되었으며 강성그룹이 모든 운영권을 인수했음을 공식적으로 엄중하게 선포했다. 이 발표가 끝나자마자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지르며 도윤의 테이블로 미친 듯이 달려들었으나 경호원들의 강철 같은 팔에 가로막혀 바닥에 아주 보기 흉하게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엄청난 경악과 공포, 그리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강한 부정의 감정이 뒤섞여 매우 복잡하고 어지럽게 일렁이고 있어 보는 이들을 소름 끼치게 했다. 도윤은 바닥에 주저앉은 유진을 단 한 번도 내려다보지도 않은 채 변호사가 건네준 계약서를 한 장씩 넘기며 그동안 그녀가 관리자로서 저지른 공금 횡령의 증거들을 무심하게 훑어보았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너의 끝없는 탐욕이 만들어낸 이 추악한 기록들이 결국 너를 옥죄는 단단한 밧줄이 될 것이라고 나지막이 말했고, 그 목소리는 레스토랑 전체에 서늘한 한기를 불어넣었다. 유진은 도윤의 목소리에 온몸을 심하게 떨며 자신이 그토록 꿈꾸던 화려한 인생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파멸의 소리를 아주 생생하고 처참하게 들었다. 유진은 필사적으로 정신을 가다듬고 도윤을 향해 기어오며 과거의 연인 관계를 이용해 상황을 반전시키려 했었지만 도윤의 눈빛은 이미 죽은 자를 보는 듯 아주 싸늘하고 냉담했다. 그녀는 눈물 섞인 가련한 목소리로 도윤아, 내가 정말 미안해. 잠시 성공에 눈이 멀어서 그랬던 거야. 사실 난 너를 아직도 깊이 사랑해라고 말하며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애절하게 호소했다. 하지만 도윤은 그녀의 더러운 손길이 닿기도 전에 의자를 뒤로 가볍게 물러나며 매우 불쾌하다는 듯이 미간을 찌푸려 그녀를 더욱 비참하고 처량한 처지로 만들어버렸다. 도윤은 유진의 가증스러운 고백을 들으며 인간의 추악함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새삼 깨달았고, 그녀에게 줄 일말의 동정심조차 이미 깨끗하게 증발해버렸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네가 사랑한 것은 이름 없는 배달부였던 내가 아니라 내가 가졌을지도 모를 부와 명예였을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고, 그 말은 유진의 심장을 송곳처럼 꿰뚫었다. 유진은 자신의 추악한 밑바닥이 완전히 드러나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파들파들 떨며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소리 없이 침잠하며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다. 레스토랑 지배인 또한 자신의 모든 비리가 담긴 서류를 확인하고는 무릎을 꿇으며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도윤은 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법대로 엄중히 처리하라는 단호한 지시를 내렸다. 도윤의 뒤에 서 있던 수사관들은 지배인의 손목에 차가운 은색 수갑을 채웠으며 그 소름 끼치는 금소금은 레스토랑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고 있음을 알리는 강렬한 신호탄이 되었다. 그동안 지배인의 아나무인 격인 갑질에 시달렸던 많은 직원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속 시원한 해방감과 함께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히며 도윤을 우러러보았다. 도윤은 이제 본격적으로
레스토랑의 내부 정화 작업을 시작했으며 부패한 간부들을 한 명씩 호명하여 즉각적인 해임과 함께 향후 모든 민영사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 내리는 신의 심판과도 같았고 레스토랑의 공기는 정의의 이름으로 다시 정화되기 시작하며 아주 새로운 질서가 엄격하게 잡혀갔다. 도윤은 자신이 가진 자본의 힘을 오직 올바른 곳에 사용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며 진정한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 몸소 증명해 보여 많은 이들의 찬사를 이끌어냈다. 유진은 자신의 비참한 최후를 직감하고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도윤에게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고고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저주를 퍼부었지만 도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그녀의 비굴한 발악을 완전히 무시한 채 비서에게 짧은 신호를 보냈고 그러자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유진을 연행하기 위해 다가오자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로 아주 창백하게 질려버리고 말았다. 유진은 끌려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도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짖었지만 그는 이미 그녀를 자신의 기억에서 영원히 삭제한 채 다음 계획을 응시하며 아주 차갑고도 냉정한 자세를 유지했다. 도윤은 주방 쪽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서연을 향해 고개를 천천히 돌렸고 그의 차가웠던 표정은 그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봄눈 녹듯 아주 부드럽게 변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려다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저지른 파괴적인 복수가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혹시라도 다치게 한 것은 아닐지 걱정하는 세심한 배려심을 보이며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곧 그녀를 위해 이 더러운 오물들을 완전히 치워야만 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다시금 다지며 도윤은 비장한 각오로 주방 입구를 향해 한 걸음씩 아주 묵직하게 나아갔다. 레스토랑 홀에 남아있던 많은 손님들은 도윤의 강력한 카리스마에 압도되어 환호성을 지르거나 열렬한 박수를 보냈으며 일부는 이 극적인 장면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강성그룹 후계자의 귀환을 칭송했다. 도윤은 이러한 대중의 뜨거운 반응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소명을 다하는 데 집중했으며 그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복수의 장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는 법무팀에게 남은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라고 지시한 뒤 자신을 비웃었던 세상을 향해 다시 한번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 자신의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을 과시했다. 도윤이 건넨 계약서는 사실상 유진과 지배인의 사회적 매장과 경제적 파산을 의미하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기에 사람들은 그것을 죽음의 계약서라고 부르며 아주 깊은 두려움 섞인 경외감을 나타냈다. 그는 계약서의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을 아주 힘차게 서명하며 그랑 라무르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공식화했고 그 서명은 부패한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아주 강력한 선언문이 되었다. 도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거물로서의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음을 만천하에 당당히 알렸다. 유진의 가식적인 눈물은 도윤의 냉철한 이성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고 그녀가 무기로 삼았던 미모 또한 추하게 일그러져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을 뿐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도윤은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네가 그동안 짓밟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이제는 네가 온몸으로 직접 느껴볼 차례라고 일갈했고 그 말은 유진의 영혼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는 이제 유진을 지나쳐 주방으로 향하며 그녀와의 모든 인연을 단칼에 잘라냈고 그의 등 뒤로는 절망에 빠진 한 여자의 비명만이 레스토랑의 화려한 천장을 타고 아주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도윤의 비서진은 레스토랑의 장부를 즉각 압수하여 정밀 분석에 들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유진이 몰래 빼돌린 수억 원대의 비자금 정황이 추가로 포착되어 그녀의 형량은 더욱 무겁게 늘어날 전망이었다. 도윤은 이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악은 반드시 응징당한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세상에 다시 한번 각인시켰고, 그의 철저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존경심을 자아냈다. 그는 이제 오염된 공간을 정화하는 마지막 단계인 인적 쇄신에 박차를 가하며 레스토랑을 성실하고 정직한 인재들로 가득 채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행했다. 주방 안에서 숨죽여 이 광경을 지켜보던 요리사들은 도윤의 결단력 있는 행동에 감탄하며 자신들이 모시게 될 새로운 주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고, 주방의 분위기는 생기로 가득 찼다. 그들은 도윤이 보여준 강력한 리더십과 정의로운 마음씨에 매료되어 그를 위해 최고의 음식을 만들겠다는 결심을 다졌으며, 레스토랑은 다시금 활기찬 에너지를 회복하며 부활의 신호탄을 높이 쏘아 올렸다. 도윤은 주방 입구에서 잠시 멈춰서서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요리사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금 확신하고 아주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도윤은 이제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만지작거리며 서연에게 다가갈 준비를 마쳤고, 그의 심장은 복수를 완수했을 때보다 더 세차게 뛰며 사랑이라는 이름의 전율로 아주 가득하게 채워졌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재력보다 서연의 따뜻한 미소 하나가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에게 바칠 진심을 고르며 아주 조심스럽게 마지막 숨을 골랐다. 도윤의 발걸음은 이제 파괴가 아닌 새로운 창조를 향해 나아갔고, 그 끝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영혼을 가진 서연이 환한 빛 속에서 그를 기다리며 눈물을 닦고 있었다. 레스토랑 밖에서 대기하던 많은 기자들은 도윤의 일거수일투족을 취재하기 위해 카메라 렌즈를 바짝 밀착시켰고, 강성그룹의 홍보팀은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며 기업 이미지 쇄신의 기회로 삼았다. 하지만 도윤은 이러한 외부의 시선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서연과의 소중한 순간에만 집중했으며, 그는 세상의 주인공이 아닌 한 여자의 평범한 남자가 되고 싶은 소박한 소망을 품었다. 그는 주방의 무거운 문을 열고 들어가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시선들을 뒤로 한 채 오직 서연만을 향한 사랑의 대서사시를 완성하기 위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진중하게 전진했다. 도윤이 주방으로 들어가자 홀에는 묘한 정적과 함께 깊은 감동의 여운이 감돌았고, 남아있던 손님들은 자신들이 직접 목격한 이 위대한 복수와 사랑의 서막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자리를 지켰다. 유진과 지배인이 남긴 오욕의 흔적들은 도윤의 단호한 조치로 인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 레스토랑은 이제 강성그룹의 자존심이자 정의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아주 완벽하게 모두 마쳤다. 도윤의 승리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 싸워 이긴 모든 약자의 승리였으며, 그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하고도 빛나는 보석 같은 것이었다. 도윤은 주방 중앙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서연의 맑은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3년간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치유의 순간을 경험했고, 그녀의 존재 자체가 자신에게는 가장 큰 구원임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거친 손을 잡으며 이제는 내가 당신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맹세했고, 서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도윤의 진심에 화답하는 따뜻한 눈물을 흘려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도윤은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쥐었으며, 이제 두 사람 앞에는 찬란한 빛만이 가득할 것임을 확신하며 그녀를 향해 아주 부드럽게 웃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여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알렸고, 레스토랑의 조명은 이전보다 훨씬 밝고 따뜻하게 빛나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화려한 후광이 되어 공간을 아주 가득 채웠다. 유진의 오만함이 남긴 상처는 도윤의 진실된 사랑으로 치유되었고, 이제 그랑 라무르는 단순한 식당이 아닌 기적과 희망이 피어나는 사랑의 성소로 기억될 것이며, 도윤의 복수극은 이렇게
가장 완벽한 마침표를 찍었다. 도윤은 서연을 이끌고 다시 홀로 나오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당당한 발걸음을 내디뎠고 그들의 뒤로는 무한한 행복의 서막이 아주 찬란하고 화려하게 펼쳐지며 대단원을 예고했다. 도윤은 홀 중앙에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을 축하해주는 직원들의 인사를 하나하나 정중하게 받으며 권력자가 가져야 할 진정한 포용력과 겸손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어 모두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그는 새롭게 임명될 점장에게 레스토랑의 운영 철학은 오직 정직과 성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와 진심을 전달할 것을 당부하는 세심한 경영 철학을 피력했다. 이러한 도윤의 모습은 단순한 상속자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제국을 일구고 지켜나가는 현명한 군주의 자질을 충분히 입증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깊은 신뢰를 얻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창밖을 내다보며 자신을 비웃었던 세상의 편견들이 이제는 경애와 찬사로 바뀌었음을 확인했고 그 변화가 단순한 부의 힘이 아닌 자신의 꺾이지 않는 의지에서 비롯되었음을 자축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이제 서연과 함께 보낼 평화로운 저녁 식사를 꿈꾸며 복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만끽할 준비를 마쳤으며 그의 가슴속에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아주 단단하게 뿌리내렸다. 도윤의 대소사시는 이제 복수를 넘어 사랑과 헌신이라는 더 큰 주제를 향해 나아가며 독자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교훈을 선사하는 위대한 여정을 아주 힘차게 계속 이어갔다. 강도윤은 품 안에서 짙은 갈색 가죽 파일을 꺼내 지배인의 눈앞에 거칠게 내던졌고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 그들이 저지른 조직적인 횡령과 탈세 증거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다. 지배인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확인하자마자 안색이 흑빛으로 변하며 무릎을 꿇었고 자신의 비리가 이토록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도윤의 차가운 눈빛은 마치 죄인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염라 대왕처럼 서슬퍼렇게 빛났고 레스토랑 내부에는 오직 종이가 바스라지는 소리와 무거운 정적만이 가득하게 내려앉아 공포를 자아냈다. 이유진은 옆에서 지배인의 몰락을 지켜보며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려 비굴한 미소를 지었지만 도윤은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에 차가운 명령으로 그녀의 모든 의지를 단숨에 꺾어버렸다. 도윤은 그녀가 직원들을 상대로 저질렀던 상습적인 폭언과 임금 갈취 리스트를 대중 앞에 공개했고 그 순간 레스토랑을 가득 메운 손님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그녀를 향해 야유를 보냈다. 유진은 자신이 쌓아온 모든 명성이 한순간에 추악한 범죄 사실로 변질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온몸을 사들부들 떨었고 그녀가 가졌던 오만함은 이제 씻을 수 없는 수치심으로 바뀌어 그녀를 짓눌렀다. 지배인은 마지막 발악을 하듯 도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내놓을 테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지만 도윤은 그의 손을 구둣발로 무심하게 치워버리며 단호함을 보였다. 도윤은 너희 같은 자들이 법망을 피해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일갈하며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신호를 보내 그들을 즉각 연행하도록 지시했다. 수사관들은 지배인과 유진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성 수갑을 채웠고 그 소름 끼치는 소리는 레스토랑의 화려한 천장을 타고 울려 퍼지며 부패한 권력의 종말을 전 국민에게 아주 선명하게 알렸다. 경찰들에게 이끌려 나가는 유진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도윤을 향해 욕설을 내뱉었지만 그녀의 모습은 그저 패배자의 비참한 단명에 불과했고 사람들은 그녀의 몰락을 보며 정의의 시련에 박수를 보냈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올라가려 했던 상류 사회의 문턱에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추락했으며 이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화려한 조명이 아닌 차갑고 어두운 감방의 창살뿐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미치게 했다. 도윤은 멀어지는 유진의 뒷모습을 보며 일말의 흔들림도 없는 차가운 평정심을 유지했고 그는 이 모든 결과가 그녀가 뿌린 악의 씨앗이 거둔 당연한 수확임을 다시금 확신했다. 악의 주축들이
사라진 레스토랑 홀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지만 도윤은 신속하게 남은 직원들을 진정시키며 오늘부로 그랑 라무르의 모든 부당한 관행을 철폐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할 것임을 정식으로 선포했다. 그는 겁에 질린 직원들에게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밀린 수당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약속하며 진정한 지도자의 품격을 보여주었고 직원들은 새로운 주인인 도윤을 향해 존경과 신뢰가 가득 담긴 시선을 보냈다. 도윤은 이제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 경호원들에게 입구를 통제하도록 명령한 뒤 자신의 시선을 주방 깊숙한 곳으로 옮기며 비로소 자신의 진심을 드러낼 준비를 시작했다. 도윤은 이제 복수의 냉혹함을 잠시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작은 비단 손수건을 꺼내 손에 묻은 먼지를 털어낸 뒤 주방으로 이어지는 무거운 금속문을 향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진중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울릴 때마다 주방 안의 공기는 기묘한 설렘과 긴장감으로 가득 찼으며 요리사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일렬로 서서 자신들의 인생을 바꿔줄 위대한 부원자의 등장을 기다렸다. 도윤은 화려한 홀에서의 제왕 같은 모습과는 달리 주방에 들어서는 순간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을 내뿜었으며 그의 눈동자는 오직 단 한 사람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며 빛났다. 주방 내부는 여전히 뜨거운 열기와 습기로 가득했고 사방에는 씻어야 할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도윤에게 그곳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연회장보다 더 신성하고 가치 있는 공간으로 느껴졌다. 그는 바닥에 고인 물줄기를 피해가며 가장 구석진 세척장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어깨를 들썩이며 떨고 있는 한 여인의 뒷모습이 그의 가슴을 저릿하게 만드는 통증과 함께 다가왔다. 도윤은 그녀가 지난 3일 동안 겪었을 심리적 고통과 육체적 피로를 떠올리며 자신의 복수가 그녀에게 너무 늦게 도착한 것은 아닌지 자책하는 심정으로 그녀의 뒤에 조용히 멈춰 섰다. 한서연은 자신의 뒤에서 느껴지는 거대한 존재감에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수세미를 떨어뜨리며 천천히 몸을 돌렸고 그곳에 서 있는 도윤을 발견하자마자 커다란 눈망울에서 굵은 눈물방울을 주르륵 흘려보냈다. 그녀의 두 손은 독한 세제와 차가운 물에 불어터져 붉게 상했었고 얼굴에는 튀어오른 음식물, 찌꺼기가 묻어 있었지만 도윤의 눈에는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성녀의 형상처럼 보였다. 서연은 도윤이 정말로 자신을 찾아온 것인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도윤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신의 고가수트 소매를 걷어붙이고 서연의 젖은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았으며 그녀의 차가운 피부가 자신의 온기에 닿는 순간 심장 밑바닥에서 뜨거운 감동이 용솟음치는 것을 아주 깊게 느꼈다. 그는 주머니에서 꺼낸 비단 손수건으로 서연의 얼굴에 묻은 얼룩을 정성스럽게 닦아주며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 없다고 아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여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봄눈 녹듯 녹여버렸다. 서연은 도윤의 품에서 느껴지는 익숙하고도 든든한 향기에 취해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고 그녀의 눈물은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러움과 고통을 씻어내며 주방의 정막을 따뜻하게 채워나갔다. 도윤은 서연을 데리고 다시 홀로 나왔으며 그곳에 남아있던 직원들과 요리사들에게 그녀가 바로 이 레스토랑의 진정한 가치를 대변하는 사람임을 공표하고 그동안 그녀가 겪었던 부당한 대우에 대해 대신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서연을 자신의 옆자리에 세우고 그녀가 이제 더 이상 이름 없는 세탁부가 아니라 강성그룹이 공식적으로 후원하는 귀한 인재이자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임을 선포하여 주변의 모든 이들을 다시금 놀라게 했다. 이 선언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사회적으로 소외받던 약자가 진정한 주인공으로 거듭나는 위대한 역전의 순간이었으며 현장은 뜨거운 박수와 환호 소리로 가득 차올라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유진이 연행되는 동안 레스토랑 전광판에는 그녀의 비리와 갑질 행태가 담긴 고발 영상이 상영되어
시민들의 공분을 자아냈고, 이는 도윤이 설계한 완벽한 사회적 처벌의 일환으로 그녀의 재기를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도윤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자신의 곁에서 수줍게 웃고 있는 서연에게만 고정되어 있었고, 그는 권력의 정점보다 이 소박한 행복이 더 가치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비서에게 서연의 가족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고 남동생의 치료를 담당할 전담 의료진을 즉각 파견하라고 지시하며 그녀가 가진 모든 현실적인 근심을 단번에 해결해주는 제왕의 풍모를 보였다. 레스토랑 밖으로 몰려든 취재진은 도윤과 서연의 모습을 담기 위해 연신 셔터를 눌러댔지만 도윤은 경호원들에게 그들을 정중히 거부하게 한 뒤 서연과 함께 조용한 정원으로 자리를 옮겨 오직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는 이제 복수의 칼날을 거두고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서연의 손을 잡고 걷는 정원길은 달빛을 받아 은색으로 빛나며 그들의 앞날을 찬란하게 예고하는 듯했다. 도윤은 서연에게 오늘 자신이 보여준 모든 것은 오직 그녀를 위한 연극이었음을 고백하며 그녀의 순수한 영혼이 자신을 다시 인간으로 살게 해주었음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진지하게 무릎을 굽혔다. 주변의 공기는 달콤한 꽃향기로 가득 찼고 멀리서 들려오는 분수 소리는 두 사람의 심장 박동과 어우러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경음악이 되어주었으며 도윤은 품 안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천천히 꺼냈다. 그는 떨리는 서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기 전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진심 어린 맹세를 했고, 서연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여 그의 청혼을 수락했다. 이제 도윤의 대서사시는 복수의 어둠을 지나 사랑의 빛으로 가득 찬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임을 확신하며 뜨거운 포옹을 나누었다. 도윤의 비서가 가져온 노트북 화면에는 유진이 거래처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내역과 개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유용한 상세한 결제 기록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녀의 대담한 범죄 행각에 경악했다. 유진은 자신의 모든 치부가 만천하에 공개되자 바닥을 긁으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뱉었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동정의 시선을 보내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녀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합당한 대가라고 손가락질했다. 도윤은 이러한 반응을 당연하게 여기며 법무팀에게 추가로 발견된 횡령 정황을 보강하여 유진이 결코 가벼운 형량으로 풀려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법적 그물을 촘촘하게 짜나갈 것을 지시했다. 지배인은 도윤의 위험에 눌려 자신의 부하 직원이었던 유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추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도윤은 그의 비겁한 태도를 비웃으며 그가 직접 서명한 이면 계약서들을 하나씩 공개하며 그의 입을 다물게 했다. 도윤은 너희들은 서로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공모한 공범일 뿐이며 누구 하나 억울할 것 없는 추악한 범죄자라고 일갈하며 그들의 비굴한 동맹이 파멸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전 국민에게 보여주었다. 지배인은 결국 자신의 운명을 체감한 듯 초점이 풀린 눈으로 바닥을 응시했고 그의 화려했던 경력은 이제 범죄자라는 낙인과 함께 영원히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음을 비로소 깨닫고 절규했다. 뉴스 속보를 통해 전해진 강성그룹 후계자의 귀환과 부패한 레스토랑의 몰락 소식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고 대중은 도윤의 단호한 결단력과 정의로운 행동에 열광하며 그를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리더로 추앙하기 시작했다. 특히 가난한 배달부 시절 그를 무시했던 자들에 대한 처절한 복수극은 많은 이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으며 권선징악의 표본으로 회자되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공정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도윤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강성그룹의 기업 이미지를 쇄신함과 동시에 자신을 반대하던 가문 내부의 적들까지도 단숨에 제압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며 영리한 전략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도윤은
서연이 그동안 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잘 알기에 그녀의 아픈 남동생이 입원한 병원으로 이미 자신의 전담 비서를 보내어 국내 최고의 수술팀을 구성하게 했으며 모든 비용을 결제했다. 그는 서연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당신은 이제 더 이상 혼자서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으며 내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평생토록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라고 진심을 다해 약속했다. 서연은 도윤의 세심한 배려에 가슴이 뭉클해졌고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가난과 고통의 사슬이 드디어 끊어졌음을 직감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그녀의 얼굴에는 오래간만에 진정한 평화의 빛이 서서히 깃들기 시작했다. 도윤은 레스토랑에 남은 선량한 직원들을 홀로 불러 모아 그들의 고충을 직접 경청했으며 앞으로 그랑나무르를 세계 최고의 식당으로 키워나갈 주역은 바로 여러분임을 강조하며 그들의 사기를 푹 돋아주는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았다. 그는 능력 위주의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여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던 실무자들을 관리직으로 승진시켰고 그들에게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와 복지를 보장하며 강성그룹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직원들은 도윤의 인간적인 면모에 감동하여 충성을 다짐했고 레스토랑은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활력과 희망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하여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쳤다. 모든 정리가 끝날 무렵 도윤은 서연의 손을 잡고 레스토랑 옥상에 마련된 프라이빗 라운지로 향했으며 그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두 사람의 찬란한 미래를 축복하는 보석 상자처럼 아름답게 반짝이며 화려한 장관을 이루었다. 그는 서연에게 자신의 진짜 이름과 강성그룹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왕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그녀가 보여준 따뜻한 물 한 잔이 자신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 다시 뛰게 만들었음을 진심으로 고백했다. 서연은 도윤이 어떤 신분이든 상관없이 그가 가진 따뜻한 영혼을 사랑한다고 답했으며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빛 아래서 서로의 운명을 하나로 묶는 영원한 사랑의 맹세를 나누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유진과 지배인이 경찰차에 실려 멀어지는 광경을 끝까지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제야 세상에 공정이 바로 섰다며 환호했고 도윤은 그 소란 속에서도 오직 서연의 가늘게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안심시키는 데 온 신경을 집중했다. 경찰 수사팀은 현장에서 확보된 장부와 증거물들을 신속하게 이송했으며 강성그룹 법무팀은 현장에 남아 수사협조와 함께 혹시 모를 법적 허점을 차단하기 위해 밤을 새워 업무를 처리하는 철저함을 보여주었다. 도윤은 이제 자신의 복수가 단순한 파괴가 아닌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음을 확신하며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세상을 향해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는 강렬한 눈빛을 발사했다. 도윤은 서연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최고급 실크 드레스를 비서에게 가져오게 했으며 그녀가 낡은 작업복을 벗고 화려한 여신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문 밖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그녀가 마주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설렜다.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서연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도윤은 그녀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당신은 처음부터 이 자리에 어울리는 고귀한 사람이었다고 찬사를 보내어 그녀의 자존감을 높여주었다. 서연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낯선 모습에 쑥스러워하면서도 도윤이 전해주는 신뢰와 사랑 덕분에 조금씩 당당함을 되찾았고 그녀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희망의 빛으로 반짝이며 아름답게 타올랐다. 이번 사건을 통해 강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고 도윤은 젊은 CEO로서의 경영 능력뿐만 아니라 대중의 마음을 읽는 탁월한 홍보, 감각까지 인정받아 그룹 내 입지를 독보적으로 굳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자신을 비난하던 친인척들의 입을 단번에 다물게 했으며 이제 그 누구도 그의 후계자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카리스마와 실적을 동시에 입증하며 강성 그룹의 새로운 태양으로 떠올랐다. 도윤은 승리에 도취하기보다 앞으로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를 되새기며 서연과 함께 이끌어갈 제국이 정의롭고 따뜻한 곳이 되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밤이 깊어지자 레스토랑의 소라는 잦아들었지만 도윤과 서연이 나눈 사랑의 속삭임은 공간 곳곳에 스며들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긴 하루의 끝을 평온하게 마무리했다. 도윤은 서연을 자신의 차에 태워 그녀가 머물 새로운 보금자리로 안내했으며 차 안에서 흐르는 감미로운 음악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찬가처럼 들려와 그들의 가슴을 벅찬 감동과 설렘으로 가득 채워주었다. 이제 내일이면 온 세상이 두 사람의 이야기로 떠들썩하겠지만 도윤은 그 어떤 풍파가 닥쳐도 서연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어둠을 뚫고 질주하는 자동차의 핸들을 더욱 힘차게 움켜쥐고 전진했다. 도윤은 운전하며 지난 3년간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하나씩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상처가 아닌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훈장이 되었음을 깨닫고 입가에였고 평온한 미소를 띄웠다. 그는 비 오는 날 배달통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던 자신의 모습과 지금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차량을 운전하는 자신의 모습 사이의 괴리를 메워준 것은 결국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었음을 조용히 되새겼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에서 곤히 잠든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가 준 따뜻한 물 한 잔이 자신의 인생을 구원했듯이 이제는 자신이 그녀의 온 세상이 되어주겠다고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맹세했다. 강성그룹 본사에서는 도윤의 지시에 따라 그랑 라무르뿐만 아니라 그룹 산하 모든 계열사의 부조리한 관행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 감사팀이 가동되었고 이는 도윤이 구상하는 정의로운 경영의 서막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 되었다. 도윤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함으로써 강성그룹을 전 세계가 신뢰하는 인류 기업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권력이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아닌 다수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될 때 진정한 가치를 바란다는 자신의 철학을 세상에 증명하며 많은 경영인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깊은 영감을 선사했다. 도윤의 차량이 강성그룹 소유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 입구에는 수많은 경호원이 배치되어 외부의 접근을 완벽하게 차단하며 두 사람만의 신성하고 평화로운 안식처를 보호하는 철저한 경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잠든 서연을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그녀의 숨소리가 자신의 심장소리와 겹쳐지는 순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행복과 충만함을 느끼며 길고 길었던 하루를 마쳤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이제 도윤에게 더 이상 차갑고 비정한 전쟁터가 아닌 자신이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할 희망의 정원으로 보였으며 그는 서연의 이마에 짧은 입맞춤을 남기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자 지난밤의 폭풍 같은 사건들은 마치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평온한 햇살 아래로 잦아들었으며 도심의 소음은 다시금 일상의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강성그룹의 본사 펜트하우스 창가에선 강도윤은 눈부시게 쏟아지는 아침의 빛을 온몸으로 받으며 자신이 이루어낸 정의의 결과를 조용히 음미했고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화롭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이제 복수라는 무거운 껍질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제국의 청사진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가슴 벅찬 설렘과 희망을 동시에 느꼈고 입가에는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다. 침대 위에서 조심스럽게 눈을 뜬 한서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비현실적인 고층 빌딩의 풍경을 보며 자신이 처한 기적 같은 현실이 혹시라도 사라질까봐 두 손을 꼭 움켜쥐고 한참 동안 숨을 죽였다. 그녀는 낡은 작업복 대신
보드라운 실크 잠옷이 피부에 닿는 촉감에 낯설어 하면서도 옆방에서 들려오는 도윤의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에 비로소 안도하며 이것이 꿈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제의 화려했던 슈퍼카 행렬과 도윤의 따뜻한 눈빛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이제는 고통이 아닌 행복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리며 긴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도윤은 서연이 깨어난 것을 확인하고는 그녀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침 식탁으로 안내했으며 그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식재료로 만든 요리들이 화려하게 차려져 있어 그녀의 눈을 휘둥그레하게 만들었다. 그는 서연의 의자를 직접 빼주며 이제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끼니를 때우지 않아도 된다고 다정하게 말했고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앞으로 펼쳐질 모든 순간이 축복으로 가득할 것임을 약속했다. 서연은 도윤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하여 수줍게 웃음을 지었고 두 사람은 평화로운 아침 햇살 아래에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사랑을 아주 조용히 확인했다. 강한만 회장은 손자가 데려온 수줍은 모습의 서연을 인자한 미소로 맞이했으며 그녀의 맑고 투명한 눈동자 속에 서려있는 선량한 영혼을 단번에 꿰뚫어보고는 자신의 손자가 진정한 보석을 찾아냈음을 확신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은 도윤이 3년간의 고된 시련을 통해 부의 가치보다 사람의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에 대해 깊은 대견함을 느꼈고 서연에게 강성 가문의 일원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따뜻한 축복의 말을 건넸다. 서연은 대재벌 회장의 위험 앞에서도 예의를 갖추면서도 기죽지 않는 단단한 내면의 힘을 보여주어 회장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의 정을 느꼈다. 이유진과 전 지배인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죄질이 낱낱이 드러나며 중형을 선고받았고 한때 세상을 호령할 것처럼 오만했던 그들의 모습은 이제 수위를 입은 비참한 죄수의 형상으로 전락하여 대중의 차가운 외면과 멸시를 받아야만 했다. 유진은 감옥의 좁은 창문 사이로 비치는 달빛을 보며 자신이 발로 찼던 배달부 청년이 사실은 자신의 구원자였음을 뒤늦게 깨닫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의 강을 건너버린 뒤였다. 그녀의 탐욕이 만들어낸 화려한 신기루는 한순간에 증발해버렸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기나긴 수감 생활과 평생을 따라다닐 배신자라는 낙인 그리고 뼈저린 후회뿐이었으며 그것은 가장 공정한 형벌이었다. 도윤은 그랑 라무르를 전면 개보수하여 단순히 비싼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수익금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사회 공원형 레스토랑으로 탈바꿈시켰고 그곳에 상징적인 관리자로 서연을 임명하여 그녀의 꿈을 펼치게 두었다. 서연은 이제 고무장갑 대신 경영인의 서류를 손에 쥐게 되었지만 그녀의 따뜻한 성품만큼은 변하지 않았고 직원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업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 리더로 성장해 나갔다. 그녀는 주방 보조 시절의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 매일 아침 주방을 방문하여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손을 잡아주었고 그랑 라무르는 이제 서울에서 가장 따뜻한 빛을 내는 성소가 되었다. 강성그룹 본사에서 열린 도윤의 회장 취임식. 날은 수많은 취재진과 정재계 인사들로 인사인회를 이루었으며 도윤은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서연의 손을 잡고 등장하여 자신을 지탱해준 진정한 힘은 자본이 아닌 사랑이었음을 당당하게 선포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기업의 존재 이유를 사회적 정의 실현에 두겠다고 밝히며 그동안 감추어왔던 자신의 철학을 세상에 알렸고 대중은 그의 파격적이고도 진심 어린 행보에 뜨거운 찬사와 지지를 보내며 새로운 영웅의 탄생을 환호했다. 서연은 도윤의 옆에서 눈부신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그가 일구어낸 정의의 제국이 얼마나 견고하고 아름다운지 온몸으로 증명하며 세기의 연인으로 등극했다. 도윤은 서연의 남동생이 완쾌되어 휠체어에서 일어나 첫걸음을 떼는 순간을 지켜보며 자신이 가진 부가
한 가정을 이토록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권력의 올바른 사용법임을 깨달았다. 그는 서연과 함께 동생의 병원 마당을 거닐며 지난 3일간의 기적 같은 반전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서로의 선량함이 끌어당긴 필연적인 결과였음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다졌다. 서연은 동생의 밝은 미소를 보며 도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도윤은 그녀의 이마에 따뜻한 입맞춤을 남기며 평생토록 그녀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세월이 흘러 도윤과 서연은 은퇴 후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작은 정원을 가꾸며 평화로운 노후를 보냈고, 그들이 남긴 정의로운 경영 철학은 강성그룹의 전통이 되어 수많은 후배 기업가들에게 귀감이 되는 위대한 유산으로 남게 되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빗속의 배달부와 친절한 세탁부의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를 전설처럼 회자하며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고결함에 있다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곤 했다. 도윤은 정원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서연의 손을 잡았고,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슈퍼카를 산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물 한 잔을 건네받은 그 순간이었음을 확신하며 평온하게 미소 지었다. 도윤은 지난날 자신을 멸시했던 사람들을 증오하기보다 그들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배웠음에 감사했고, 자신의 상처를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승화시켰기에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었음을 조용히 되새기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했다. 그는 서연과 함께 설립한 자선재단을 통해 수만 명의 고학생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배움의 기회와 새로운 삶의 희망을 선물했으며, 그들이 성장하여 사회의 역군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았다. 두 사람의 사랑은 단순히 한 쌍의 연인 이야기를 넘어 한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고, 그 빛은 세대가 바뀌어도 변치 않는 찬란한 광채를 내뿜으며 세상의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서연은 도윤과 함께 여행하며 전 세계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절망의 눈물은 사라지고 희망의 웃음소리가 피어오르는 기적 같은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때 바닥을 닦던 그 거친 손으로 이제는 세상을 어루만지며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었고, 그녀의 헌신적인 삶은 수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며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널리 전파했다. 도윤은 그런 서연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가 바로 신이 자신에게 보내준 가장 큰 보상이자 인생의 나침반이었음을 깨닫고, 그녀를 향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 매일 아침 꽃을 선물하며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했다. 도윤과 서연이 남긴 수많은 일화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그들이 매년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그랑 라무르의 주방에서 배달원들을 위한 무료 식사를 준비했다는 이야기이며, 이는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잊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며 이웃과 소통했고, 그러한 겸손함은 강성그룹을 단순한 대기업이 아닌 국민의 사랑을 받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 두 사람의 발자취는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위대한 대서사시가 되었으며, 그들이 보여준 공정과 사랑의 가치는 영원히 바래지 않는 황금빛으로 남아 후세에 길이길이 전해지게 될 것임을 의심치 않았다. 어느덧 머리가 하얗게 센 도윤은 서연과 함께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 집에서 조용히 여생을 정리하며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회상했고, 그 모든 순간이 하나의 완벽한 퍼즐처럼 맞물려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했음을 느끼며 깊은 감동에 젖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기적이었다고 나지막이 말했고, 서연은 그의 품에 기대어 저 또한 당신 덕분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답하며 평온한 숨을
내쉬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저물며 하늘을 붉게 물들일 때 두 사람의 손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처럼 단단하게 맞잡혀 있었고 그들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안식처를 찾아 아주 평온하게 정착했다. 결국 인생이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걸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도윤과 서연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 온 세상에 증명해 보였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으로 남았다. 그들이 떠난 후에도 세상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정의가 승리하고 선량함이 보상받는 세상을 꿈꾸게 되었고 이는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었다. 도윤의 복수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위대한 구원으로 완성되었으며 그 찬란한 결말은 독자들의 가슴 속에 깊은 여운과 감동을 남기며 영원히 잊히지 않을 한편의 아름다운 전설로 아주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 서연은 마지막 순간까지 도윤의 눈을 바라보며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자 영웅이었음을 속삭였고 도윤은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며 다음 생에서도 반드시 당신을 찾아내어 다시 사랑하겠노라는 눈물 섞인 약속을 남기며 고요하게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의 영혼은 이제 지상의 굴레를 벗어나 별빛이 흐르는 은하수 너머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이며 그들이 지상에 남긴 사랑의 향기는 바람을 타고 널리 퍼져나가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는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배달부 청년과 세탁부 소녀의 기적 같은 동화는 현실이 되어 수많은 사람에게 정의와 사랑의 승리를 노래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고 그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고 우리 곁에 머물 것이다.